민주통합당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먼저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산위원장의 시중에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불을 눈에 보이네 그 현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이가 순명하고 그리고 모든 민심이 아주 좋은 그런 고장입니다. 부산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기지이고 4.9혁명, 무마 항쟁, 87년 민주항쟁을 주도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남도민께서는 저희 문재인 후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도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커다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고장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독립운동하듯 하시는 우리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장님 그리고 당원동지 한 번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원을 받고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참으로 질래야 질 수 없고 꼭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왜 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 저희의 탓입니다. 저희의 탓입니다. 저희가 잘했더라면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한 명백한 심판의 선거에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마무리 못하고 결과적으로 젖대는 데 대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여러와 같은 국민들의 성원에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진실로 사죄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여기 비대위원들 앞줄에 있는 비대위원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죄송합니다 하는 사죄와 참회의 반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 경례 바로 어제 오늘이 전체적으로 봐서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날 현충원에 가서 참배했고 어제는 광주 전남에서 첫 번째 회초리 민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회초리 후대게 맞았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애써온 지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모든 충고와 격려 저희들 심장에 피로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부산 민주공원으로 가서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리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부산의 영령들께 맹세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의 시민 여러분께 다짐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부산 경남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산 경남에서 붙었던 새정치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외부 비대위원 영입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익숙한 길, 남들이 벌써 앞서간 편안한 길로는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과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민당이 가야만 하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문의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역사의 뒤를 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약 160만 표를 민주당에 모아주신 부산 경남의 그 애절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저의 탓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세대드립니다. 민주화의 성지 우리 부산, 그리고 이곳 경남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강인해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명의 비상한나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강혁신을 위해서 본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언이 불여 일행이라고 100가지 말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왔습니다. 한가름이라든지 파벌싸움, 복된 이념 논쟁, 그리고 실천 없는 말잔치는 이제 끝장내게 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이 또 선택되는 건 아시죠?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발표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있어서 발목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출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지정하고 다시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강하고 유연하게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선언 비상대책위원회 의원께서 논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비상대책 위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안내가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산 창원에서 기본적에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계속 세우십니다. 부산 위원장과 박준 대표께서 국민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사례 말씀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론에서 이동원 현재소장 예정자에 대해서 참으로 바로가지 못한 추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수 신고하지 않고 이동욱 예정자의 잘못된 인간의 행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동욱 현재 재판관으로 있을 당시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동욱 예정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그 중에서 나온 얘기가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됐다. 그래서 말아야 할 분이 이번에 예정됐다. 이런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동욱 예정자를 지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인사를 하신다면
박근혜 당선자께서 이 결정이 어느 정도 관여하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인사가 계속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는 이동욱 내정자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정리를 하시고 자신 사퇴하시고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그나마 이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동욱 내정자께서는 즉시 자신 사퇴의 길로 가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의원님께서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 이제 19대 대통령까지 탄생했습니다만 이 짧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나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야당 등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측근과 자신과 측근들의 불법, 부정으로 권력주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 친인척의 특별 사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 범죄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적 비리를 저질렀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의 범죄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사면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으로 인한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이 셀프 사면 이건 정말 뻔뻔스럽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와 같은 정말 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견제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변형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어땠습니까? 소수의 정치 검찰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보복 수사를 자행했고 촛불 집회 국민, MBC PD 수첩,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등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납작이식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반면 인간이 불법 사찰, 대곡동 사저 매입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거나 서면 조사만 한 등 부실 수사로 임원해서 재수사나 특검에까지 이르렀지만 검찰의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후보인 박근혜 당선인조차 검찰 개혁을 공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 개혁이 이 총리의 관심사가 될 것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을 소나기에 넣고 야당과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한 차기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퇴임 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검찰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람에 이와 같은
잘못된 검찰총장 인사를 결코 눈 감아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박근혜 당선인 또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 검찰총장은 MB 정권이 만생창이로 만든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야당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사로 인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산 경남 주민들께서 해수부 부활을 염원해왔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인천이라서 인천 시민들도 해수부 부활을 염원해왔는데 이번 새로운 신정부에서 5년 전에 잘못된 이명박 정권의 정부 부처 조정에 대한 비판이 받아들여져서 해수부가 다시 부활된 데서 환영에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또 항만 발전이 돼서 부산이나 또 창원이나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지만 우리 민주당도 해수부 부활과 함께 부산과 경남 또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비대위가 또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정당의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당 혁신의 방향은 대체로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도당의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위원장님들이 지역에서 정말 고군분투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장에서의 고군분투한 목소리들이 중앙당에 잘 전달이 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시스템을 민주적인 절차가 확실히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가 나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부산 경남의 야성이 뚜렷하게 회복되었다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 부산 경남에서의 야성 회복은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기초이자 뿌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력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이동욱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낙마의 흐름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의 문제, 또 자녀들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공저를 단독 저서로 표기했던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어제 오늘 제기된 헌법재판관 시절에 2007년도입니다. 장윤석 생수당 의원에게 후원한 것,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벌써 법 위반 사항만 15가지가 나오고 있고 총 12가지 이상의 지금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보나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대신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소장의 실질적 인사를 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이 실패를 인정하시고 조속히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현미경 검증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반드시 가려서 추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대선 패배 후에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정치권에서 화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혁신은 국민의 수상 같은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작년 2012년
여야가 국회 쇄신특위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국회의원 연금제, 소위 헌정의 육성지원법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영위 업무 겸직 금지하는 것, 그리고 회의 방해죄 신설하는 것, 인사청문회 확대하는 것, 이런 게 골자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주통합당을 우선시해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부분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안철수 전 후보와 합의를 했고, 또 우리 민주당 후보께서는 새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가 많습니다. 이후에 우리 비대위 차원의 정치혁신위가 구성되면 이 부분을 불치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는 시급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후에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있고 내일 문화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조차 받기 이전에 먼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얼마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모두 국민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받기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방송통신 융합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 정책은 정부가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떤 분야보다 더 각별히 수렴해서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실제로 많은 의문들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신설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정부 조직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사회, 언론사회 모든 곳에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섣부른 발표를 통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인수위의 행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최고 비대위원들께서 많은 말씀 계셨습니다. 이명박 정권 또 여권에 대한 연속되는 실수들, 마지막까지 인사 문제, 또 특권층 비리에 따른 꼬리 자르기식 처리 방법이나 또 검찰의 권력 신여화 등등 많은 국민들의 대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는 저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희 지금 비대위가 민생 현장을 돌면서 듣고자 하는 그 얘기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60%나 되는 국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리지 못했고, 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뭘 잘못했나? 저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한 부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비대위원들이 오늘 3일째 각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곳 부산 경남에 와서 부산 경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대처리를 맡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일부에서는 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희망이 없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따라갔을 때 길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민주당 내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 부산 국민들께 사죄부터 드리고 따가운 질책 또 조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에 있는 노동자 동지들 이번 대선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걸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100배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께서 원외이면서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취약한 지역의 원외위원장을 이번 비대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것은 민주당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이호 여부를 철저하게 대변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그 영남 지역에 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대선과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은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으신 것 같다. 또 하나는 지역주의는 정서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철저히 이겨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영남 지역, 특히 또 취약한 지역에 더욱더 공을 들이고 더 다가가서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 날을 여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대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비대위원 한 명으로서 또 열심히 그런 일에 복무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은 5개 광역권에 있는데 1320만 국민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54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야권 국회의원으로는 여기 계신 우리 민홍철 의원과 부산의 두 분에서 3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김해봉화마을에는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어느 정치인 한 사람도 해가 바뀌나 명절이 되나 무슨 일이 있어도 16대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멋대로 해도 말릴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새누리당의 왕국이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남권이 왜 새누리당의 왕국으로 방치되어 있고 서민 대중들이 억울하고 서러워도 대변할 세력들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잘못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문희상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들의 오늘 경남 방문, 부산, 영남권 방문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영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큼 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위원장들 계시고 당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과연 영남권에서 더 이상 야당으로서 활동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더 할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있습니다. 우리 5
영남권 시도위원장들은 23일날 대구에 모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당 후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비대위에서 맨 먼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선도 계보 이해관계 번개, 후도 계보 이해관계 번개, 이러한 문화가 젖어 있어서는 우리 영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로서 어떻게 수십 년 군사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새누리당을 격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하나도 민주적인 질서, 둘도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문화로 무장해서 민주성으로부터 에너지를 찾고 힘을 찾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군사 문화를 격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계보 문화를 격파해야 됩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파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적 계보가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와 우리는 전쟁을 하다시피 싸워야 된다. 이번 비대위가 담고 있는 책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바쁘신 중에 우리 영남 지역을 방문해 주신 비대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면, 어렵지만 우리 영남에 있는 우리 모든 위원장들, 모든 당원들 열심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 이상 변화하고 협치하고 계획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남권에서는 야당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철두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